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창의력하고 비판적 사고력에 관해서 배울 거고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에 관해서 했었죠. 소통 능력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게 기본이고요. 이제 그 외에 언어외적인 표현과 또 생각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가 모든 핵심 역량을 똑같은 포맷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경청, 독해는 수동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대화, 설득, 발표 이거는 이제 능동적으로 저희가 말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문하는 거 이렇게 정했습니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죠. 그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엑서사이즈를 했었고 이제 설득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개념이 아직도 유용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품성과 감성 그리고 이성 이 순서로 하는 게 설득하기가 좋은데 우리는 사실은 보통 논리적인 얘기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이토스, 페이토스, 로고스 이런 순서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리고 로고스부터 얘기를 한다. 이런 것만 우리가 한번 어, 염두에 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품성 그리고 감성 쪽을 먼저 설득에 활용할까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 정리 기법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론, 본론, 결론. 이건 항상 쓰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런 가장 틀에 박힌 거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실은. 연대 순으로 하는 생각 정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 순서대로 하는 그런 생각 정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생각 정리 기법만도 하루 종일 저희가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 이 세 가지 기법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기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그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펜들럼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계추 기법인데 저희는 정반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라서 그다음에 줌인, 줌아웃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세 가지로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이제 그런 실습을 하고 이제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은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 10대 그 유명 대학들의 대학이 정한 핵심 역량을 쭉 비교를 했어요. 보면은 소통 능력은 다 있어요. 10개 대학에. 이제 그만큼 이제 강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소통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는 특히 이제 리더가 될 사람들은 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소통 능력은 협업 능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업 능력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 이 협업 능력에 관해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그랬는데 이 협업 능력이 많이 필요하느냐? 당연히 필요하죠. 예,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협업 능력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분의 영상에서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들었었죠. 인간의 두뇌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사실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발전된 것은 이런 집단 지성을 계속 발전이 돼서 문명이 발전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뛰어난 인재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그 뒷배경에는 다 팀으로 이렇게 같이 일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인사 책임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런 사례를 몇 번 봤어요. 실제로. 정말 잘한다고 그래서 이 사장급으로 이렇게 스카웃을 해왔는데 와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분 혼자서는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정말 데리고 올 때는 팀으로 데려오는 게 좋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요 프로그램, 지금 이 줌이 예, 코로나 기간 중에 엄청 그 회사 가치가 높아졌죠. 근데 이 줌은 원래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가 그것이 이제 큰 회사에 인수됐는데 그 회사에서 투자를 별로 하지 않자 거기 있는 팀 전체가 그냥 요 핵심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그래서 기존의 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런데 여러 자, 그래서 이제 협업 능력 개발하는 거에서는 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저는 감성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양성 수용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융통성 그 팀워크를 자꾸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저 팀 과제를 일부러 많이 줘요. 팀으로 해보라고. 근데 되게 안 되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잘하는 팀들도 있는데 잘 안 되는 팀들도 있어서 이런 팀으로 일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잘 안 될까? 아마 이제 그런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초등학교 때나 이런 중학교 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갈수록 올라갈수록 팀으로 일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냥 팀 과제를 주면은 아 이거 뭐 한두 사람이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들어가면은 혼자서 일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팀으로 일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 심지어는 제가 팀으로 이렇게 시켰는데 그중에 한 팀에서는 누가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접수 주면 안 된다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4학년인데 점수를 F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팀으로 일하다 보면 갈등 관리도 있을 수 있어서 갈등은 있어서 갈등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다음에 협업 능력을 키우는 활동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이죠. 자, 창의력은 자, 여기 있는 것을 읽어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독창적인 것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데 우선 필요하죠. 새로운 작품 만들고 뭐 새로운 제품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 만들고 이러는데 창의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또 이런 조직에서는 아니면 또 개인들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문제 해결하는데 이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역량 중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창의력은 돈이 되는 능력이다. 창의력을 잘 발휘하면은 네,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창의력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은 제가 지난 시간에 교재를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좀 추가를 좀 더 했습니다. 중요해서 조금만 더 한번 실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첫 번째 이것은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이미 다 해보셨겠지만은 여기 있는 9개 점을
4개 이내의 연속된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띄면 안 되죠. 연속된 직선으로 9점을 모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안 해봤으면은 꽤 어려워요. 이거 푸는 것 자체가. 근데 해보면 너무 쉬워요. 예, 그게 왜 어렵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 안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꼭 5개가 필요해요. 선이. 그죠? 그래서 안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웃오박스라고 그래가지고 요 네모를 벗어나야만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아웃오박스 띵킹이라고 그러죠. 상자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더 나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네 이제 직선 4개로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서 초점은 그거죠. 만약에 일로 안 나가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제한된 바운더리에 너무 갇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야 이게 해결이 된다.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답을 알게 되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찾질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과연 정답이 하나만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이게 저희가 이 동영상은 저희가 그 창의력 교육을 할 때 듀폰에서 제가 20년 동안 쓰던 겁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생각의 유연성을 갖자. 그리고 정답은 하나만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처음에 씁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이 정답을 지금 말씀드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오류에 빠져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Once we go outside the limits of the square, we can solve it. In fact, you can do it with 3 lines, or even with just one, like this. Or this. Or like this. Or this. Or even this. 네, 이제 이 영상에서는 아까 우리가 네모 박스를 바깥으로 나와서 해결하는 그 정답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들의 특징이 뭔가요? 네, 마이크 켜시고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선을 벗어나라. 네? 테두리를 벗어나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문제를 받으면은 그 종이 안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종이 자체를 움직이는 거죠. 종이 자체를 자르든지 꾸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종이 자체를 움직여서 줄을 긋기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큰 페인트를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연결을 해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직선을 여러 개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한정시키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직선을 몇 개를 해야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종이 자체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저걸 한 거죠. 아니면은 또 이것을 우리가 선으로만 그어야지 지구를 돌려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깨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예, 여러 가지 해결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원장님 저게 네.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다들 갖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제가 외국인들 데리고 20년 동안 이 교육을 시켰는데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예, 뭐 어쩌다 한 명이 저기 페인트로 하나로 하는 거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답을 실제로 끙끙거려 가지고 한 30분 걸려서 이 아까 처음 정답 아웃 오브 박스 싱킹 하는 걸 그걸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이렇게 종이를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거의 못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의력 모델 개발을 이제 호기심과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관찰하는 거, 그리고 상상하는 거, 관점을 바꾸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거를 연결하는 거, 그리고 기존의 것을 변형하는 거, 뭐 실험을 해보는 거,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창의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서 제가 그 10개 대학 핵심 역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창의력이 없는 학교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소통 능력과 창의력에 관해서는 거의 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판적 사고 그리고 협업 능력에 관해서는 협업 능력에 관해서 있는 데가 있었고요. 비판적 사고력에 관해서는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딱 내세운 데는 한 대학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한양대학인데 한양대학은 이 4C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4C 플러스 6개가 더 들어갔어요. 10개를 핵심 역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핵심 역량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비판적 사고력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표현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가령 뭐 판단력 이렇게 또 이제 중요하게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비판적 사고력 이렇게 정의한 것은 한 군데밖에 정말 없었습니다. 이 창의력은 네, 이렇게 제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창의력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면은 창의력 개발을 위한 16가지 방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를 7가지로 추렸는데 이것을 나중에 좀 더 이 모델은 계속 좀 발전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찰하는 거. 이거는 제가 어제 저 창의력 활동하는 거 특강할 때도 이거 이제 했었던 것인데요. 이제 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세상을 탐험해 볼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굉장히 재밌는 활동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관찰하기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관찰하기에 대한 활동이 거기 나오는 활동이 한 4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한 15개 정도는 관찰하기 관련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황윤정 선생님. 네. 관찰하기, 이야기 만들기. 다음 중 한 장소를 골라 방문해 보세요. 도서관, 큰 마트, 동네 주변. 찬찬히 구경하면서 그 장소에 관해 50가지 정도 써봅시다. 네. 이제 이 관찰은요, 우리가 그냥 관찰해라, 관찰 잘해라 그러면 관찰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이제 관찰을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령 마트에 가서 한 50가지 본 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돼요. 관찰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스테 로더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화장품 회사 만든 에스테 로더가 백화점에 가서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백화점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70%가 오른쪽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예. 자, 그 얘기를 듣고 이마트가 아니다. 이랜드, 옛날에 이랜드에서 교육할 때 이제 거기서 책 스터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실제 가서 해보라고 그랬대요. 직원들한테. 우리나라도 그런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오른쪽을 훨씬 더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일단 그건 관찰을 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으로 미션을 줘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시킨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럼 오른쪽을 보는 게 사람들이 한 70%가 된대.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 가면 어느 쪽 먼저 보나? 우리가 평소에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랜드에 전에 복합몰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네. 이랜드 복합몰에 오른쪽에다 뭘 배치할 것 같아요? 매장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새로운 브랜드를 배치를 해요. 그리고 기존에 이름이 나 있는 브랜드들은 왼쪽이나 좀 뒤쪽에다 배치를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새로 만든 걸 한번 주의 깊게 보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관찰하는 것부터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실제 관찰을 시키고 그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비즈니스에 응용한 사례입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마트나 백화점 가면은 사람들이 어느 쪽부터 쳐다보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관찰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만 관찰 능력이 키워져요. 그냥 관찰하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령 뭐 나무 하나를 놓고 이거를 한 15분 동안 관찰을 해봐라.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진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것들 해보라고 그래요. 사진으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데 돌이면 돌, 나무 하나를 가지고 10장 이상을 찍어보라고 그래요. 10장 이상을. 그럼 새로운 각도, 다른 각도, 거리도 다르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관찰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앤 롤링이 누구죠? 조앤 롤링?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를 쓴 소설가죠. 아세요? 조앤 롤링이 영국에서 가장 돈 많은 여자가 됐다는 거? 네, 네. 아시죠? 근데 뭘로 그렇게 됐죠? 해리포터. 오직 상상력으로. 오직 상상력으로. 대단한 거죠. 이 상상력을 그렇게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이 소설도 되고 영화도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돈이 많은 여자가 됐죠. 원래는 워낙 빈곤해서 그 책을 쓸 때 집에서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 가서 눈치 보면서 그걸 계속 썼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써서 이제 첫 권을 출판사에다 냈는 저희 그 출판사에 가서 출판하려고 했는데 10군데에서 다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갔던 작은 출판사에서 그걸 받아줘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출판사도 돈을 엄청 벌게 되고 작가도 돈을 엄청 벌게 되고 그렇게 된. 자,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듣고만 계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한번 자, 이거를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2050년에 휴대폰이 이제 굉장히 작게 돼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 이소골에 장착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소골이라는 거는 요 귀 속에 있는 여기 고막이 있는 이쪽에. 예. 자, 그러면 여기다
휴대폰이 갖춰야 할 기능 한 10가지 정도 꼭 있어야만 돼. 몸속에 들어가니까 꼭 있어야 될 기능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네,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서 같이 5분간 대화를 하시고요. 잠깐만요. 다시 좀 만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화를 하기 어려우신 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음, 음, 음. 네. 자, 그래서 이건 5분 동안만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네. 돼 있으세요. 이제 됐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난감한데요. 혹시 어떻게 조금 생각해 보셨을까요, 선생님? 저는 번뜩 떠오른 건 건강 모니터링. 이제 음. 평생을 살아가면서 몸에 어떤 이상이라던가 네.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음. 뭐 염증이 발생했다거나 그럴 때 네. 그거를 어떻게 좀 알려주는 알림 기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쵸. 쓰고 있는 핸드폰 기능, 결제, 뭐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뭐 우리가 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그대로 그쵸, 사용하면 그쵸. 좋을 것 같고, 몸에 장착됐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책이나 이런 거를 다 요즘엔 아이패드나 그런 걸로 보잖아요. 네. 몸에 장착되니까 좀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바로. 네, 우와. 바로 할 수 있게, 네, 어떻게 아, 멋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내 눈앞에서 바로 펼쳐져서 이렇게 내 네. 눈 안에서 이렇게 좀 투영돼서 보여서 네. 바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음. 저장된 것들을 뇌랑 네. 연결해야 잘 모르겠지만 음. 것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저장했다가 음. 뭐 다시 꺼내서 쓰고, 그래서 책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자료의 저장 그리고 보여지는 네. 것들을 하면 얼마나, 무섭다. 근데 네? 이제 무섭다. 굉장히 그러려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이 우리가 네, 생각하는 대로 작동이 되는 그런 기능이 그쵸, 있어야 그쵸.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쵸. 저도 약간 아이의 신체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사용한다라는 생각보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걸 쓸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서요. 음, 생체 리듬을 엄마가 이제 음, 엄마가 음, 또는 이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신체 음, 리듬이라던가 음, 이런 걸 저장해서 음, 저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음, 기능이 뭔가가 좀 부과가 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아이의 울음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음, 뇌파 자극이나 이런 뭐 불안감을 느낄 때 조절해서 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그다음에 좋네요. 그 사물 인터넷이 선생님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것처럼 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식칩 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바로 글자 음, 워딩으로 쳐지고 하는 것처럼 그 아이가 얘기하는 그 울음의 언어를 어, 저희가 글로 볼 수 음, 있게 네. 그렇게 저는 쪼끔 이 아이를 온전히 아이의 이해할 수 있는. 위해서, 예. 네네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저희가 이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없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 아기를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 이 신체 조건만 이럴 뿐이지 이 아이의 사고나 사실 천재성이나 가능성은
어릴수록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무한한 이 아이가 꿈을 음. 꾼다면 그 꿈이 그림이나 어떤 홀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저희에게 연결되어지거나 전송되는 요런 게 조금 되면 저희들이 너무 상상의 나래를 아니, 해보잖아요. 오늘 두 분 말씀이 진짜 멋있네요. 완전 상상력. 네. 그리고 꼭 하나 장착하고 싶은 게 통역 기능입니다. 통역이요, 통역. 요 외국어를 좀 이렇게 네. 통역해서 귀에 있으니까요. 귀에서 듣고 해석해서 네. 우리나라 언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아. 이렇게 그 나라의 언어로 전송해주면 얼마나 바로 좋을까. 이렇게. 동시 통역이 네. 되는 거네. 동시 통역이. 동시 네네. 통역이 되면 좋겠네요, 그냥. 네네. 동시 통역. 서로 동시 통역도 각자의 되면. 언어로 얘기하는데 다 자기 아, 말로 자기 들리는. 아, 그죠? 오, 오늘 멋있는. 멋지다. 이거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게요. 이 방에 들어오길 잘했네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영화나 음악도 음. 어떻게 저장했다가 그냥 바로 네. 이렇게 쫙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정리를 그러면은 해주세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제는. 그러네. 시간이, 맞네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전체방 채팅에 남기면 되는 거죠? 여기 채팅에다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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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어디 재밌는 기능들을 적어하셨나요? 제가 들어갔던 방에서는 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이진숙 선생님, 아니, 네, 먼저 간단하게만, 네, 1분 내. 네. 뭐 일단 저희 그 건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몸이 어떤 뭐 염증이 생기거나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 알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폰 기능은 그대로 이제 뭐 가지고 가고요. 뭐 그다음에 하나 하는 게 귀에 장착한 것과 어떤 좀 눈이랑 시각적인 것을 좀 연결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뭐 음악이라던가 뭐 영화라던가 책이라던가 자료들을 그냥 바로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바로 내 눈앞에서 좀 이렇게 바로 보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동시 통역하는 것들, 또 그다음에 아이의 울음이라던가 아이의 그런 감정 상태를 엄마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 네, 그런 것들 이야기한 거 했습니다. 또 선생님 빠진 거 있나요? 우리 김미정 선생님 좀 더 넣어주세요. 어, 그,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정보 쪽으로도 생각이 많이 되겠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신체 조건만 어리다 뿐이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적이라는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전송을 받거나 어떤 그 아이만의 상상력이나 꿈속의 세계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전달용으로도 조금 그런 요소가 더해지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정 선생님께서는 이 또 아이의 상태에서 그대로 어떤 재능도 우리가 좀 알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 근데 이렇게 상상한 것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꼭 이 속골에 장착이 될지 어디에 장착이 될지는 모르지만 신체 일부에 장착이 돼가지고 또 그런 기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누가 먼저 어떻게 정교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밌는 상상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을 텐데 핵심만 채팅창에다 이렇게 간단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상상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실험이라는 것은 이제 좀 새로운 것을 실험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뭐 여행을 한다든지, 외국에서 체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거죠. 안 했던 것을. 저는 조금 창의력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이제 실험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치앙마이 가서 1년에 한 3개월씩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게 나오면 먼저 배우려고 그러죠. 저 챗GPT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냥 자꾸 써봐야지 익숙이 되고 그런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육을 제 친구들 중에는 너무 고위층에 있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줌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도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장님, 네. 줌으로 들어오는 건 처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렵죠, 처음에는. 특히 이 핸드폰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되게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먼저 배워보려고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또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1년 동안, 지난 1년간 새로운 시도나 실험을 한 것을 보시고 거기서 얻은 경험은 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대화를 좀 해보시겠습니다. 소외실에 좀 크게 문제가 없죠? 자, 이것도 지금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세요. 네. 없었던 1년 전에 1년 안 아닌가요? 1년 네, 안에. 1년 안에 특별하게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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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하나가, 원래 제가 20년 조금 넘게 교직 생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수석교사라는 걸 지원해서 이제 합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이제 선생님들을 약간 컨설팅하고 상담해 주니까, 이게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되게 네. 재밌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되게 뭐랄까 좀 신선한 자극 저한테. 그리고 제가 원래 국어 교사인데 원래 국어 선생님들만 컨설팅 해주다가 수석 교사가 되니까 전 과목을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나름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런데 막 이렇게 이제 이 나이에 체육, 뭐 수학, 뭐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해야 되니까요. 컨설팅 하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뭐랄까 지적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다. 아,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새로운 또 일을 맡으셔가지고. 네, 네, 재밌습니다. 그거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예요. 최근에 생각한 건데 이게 학원을 이제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지금 그거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왜 장소에 대한 이 장소가 꼭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 있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은 과목이 한국사 같은 거예요. 한국사 수업을 줌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아직 펼친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수업하고 화면 수업은 또 다르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 요즘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을 때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장소에 지정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미래로 봤을 때 장소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이 점점 줄어가니까 네. 이 일을 내가 가르치는 일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주만에서는 전국적으로 들어오니까 좀 더 내가 더 버틸 수 있는 뭐 10년 뭐 5년 안에 끝날 거 10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한 10년 계획으로 한번 짜볼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뭐 이제 많은 그러니까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냥 가장 구체적인 건 이게 화면과 이 실지와 차이점이 뭘까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되게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사는 예.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 법적으로 아예 그걸 박아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광고예요, 광고. 어떻게 나를 홍보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그게 이제 뭐 요즘 머리를 터지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를 이제 네.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제일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플랫폼 만드신다고 그러면은 그게 네. 저희 방에 있는 정신호 대표가 바로 그런 플랫폼을 마이크 아. 러닝으로 해서 그걸 만드는 분이에요. 아, 네, 어. 그거 한번 컨택을 해보시고요. 네, 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줌을 훨씬 더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양대학에서 이제 작년에 앞으로 무조건 대면 교육하라고 그래서 나는 줌으로 훨씬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생들 반응도 훨씬 좋다고 난 줌으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그럼 내가 그만둔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진짜 줌이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게 훨씬 더 많은 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굳이 이게 비용 들여서 멀리서 올 필요도 없고. 당연히 효율적이고요. 예. 또 네. 하나는 저는 이걸로 소회의실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훨씬 대화를 많이 해요. 그것을 이제 또 음. 오늘은 내가 패들렛을 안 쓰지만 패들렛에다 모든 토의 자료를 올리라고 그러면은 대면 교육에서는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못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훨씬 더 풍부한 자료도 다 나올 수가 있죠. 네. 음. 네, 시간 다 됐네요. 네. 아까 5분 너무 짧아요. 그렇죠. 네. 끊겼네. 제가 이 핵심 역량을 훨씬 시간을 늘려서 전체를 24시간짜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대화하실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실험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창의성은 맨날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창의성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거 하던 일도 바꿔보고 똑같은 거 보던 것도 다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럴 때 창의성이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같은 데 가더라도 길을 바꿔본다든지 또 제품을 똑같은 것만 먹지 말고 기왕이면 새로 나온 거를 또 먹어본다든지 이렇게 항상 새로운 거를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제 하려다가 못했던 게 외국 나가서 좀 사는 거, 뭐 외국 나가서 살긴 했었지만은 이번에는 그냥 내가 정말 즐기려고 사는 걸 정말 해보려고 그랬다 올해부터. 네. 자, 부럽습니다. 네. 예, 저요. 저는 뭐 이제는 그래서 빨리 저는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실 이 강사분들을 양성하는 게 좀 중점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것을 특히 이제 이 핵심 역량하고 저는 퍼실리테이션은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을 하는데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창의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전 시간에 봤던 장동선 박사가 한 얘기인데, 그 동영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도 이거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창의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아니까 맞는 것만 골라보세요. 님, 화면 공유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쭉 보세요. 보시고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설명이다라는 것이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네. 정답은 없네요. 4번.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4번.
아닌데요? 왜? 다 맞는 건데. 난 다 4번. 맞는 줄. 이건 너무 4번. 극과 극으로 이거 2, 3, 4.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틀린 건 없어 보이는데. 한번 이런 건 다수결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자, 틀린 1번이 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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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분밖에 없었네요. 네. 틀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나름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건방이 건이에요. 근데 전 4번이 좋은데, 아니에요. 막- 1번. 지금 1번 하고 있어요. 1번만. 네, 아이들이 내가 유연하긴 할 것 같은데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너무 적어서 어떤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와. 그게 네. 중요하죠. 네. 저도 동의해요. 창의성은 어디서 무조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경험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것에서. 바탕으로 해서 창의력이 쓸만한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창의력은 아이들이 더 고지식한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요? 창의력을 문제예요. 우리가 창의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창의력은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 남이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지만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엉뚱한 얘기만 했다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전부 다 아이가 다 창의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70%가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유연하죠, 생각은. 네. 자, 2번째. 뛰어난 창의성을 위해서는 순간의 영감이 필요하다. 맞다. 영감도 필요하다예요. 맞아. 순간 맞아. 영감도 공감도. 필요하다. 네. 순간의 영감도 이것도 필요하다. 틀려요? 그렇죠. 다 틀리네. 영감도 필요하지만은 영감만으로 다 창의성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 58%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한 40%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60%는 영감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영감이 또 필요할 때가 있죠, 당연히. 자, 3번째. 쥐어짜낸 아이디어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더 창의적이다. 반반. 맞다. 반반이다. 네? 반반. 반반. 쥐어짜낸 것도 필요하고 번뜩이는 필요하고 것도 필요하고. 맞아요. 아니, 느낌상 쥐어짜낸. 여기서는 반반 대답은 아니에요. 어느 쪽을 네. 하시? 좀 쥐어짜낸 거. 저는 번뜩이는 거. 쥐어짜낸 거. 이 쥐어짜낸 건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 최 선생님 너무 똑똑한데? 출발은 제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지만 그거를 체계화시키는 데는 쥐어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순서가 계속 짜다 바뀌었네요. 보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더 생각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몰입이라는 네, 순간순간에 그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그 번뜩인다는 자체가 함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력과 창의적이라는 게 번뜩여야 원장님, 되는데 이런 거는 거수로 합시다, 그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틀린데요. 틀려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는 엄청 머리를 짜고 몰입하고 그럴 때 더 나올 수가 있대요. 요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몰입이라는 책. 네? 네, 이게 황동문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가 네네. 이쪽에 몰입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더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가령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게 차가 보고선 번뜩 만유 인력의 법칙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이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사고가 떨어지는 걸 보고 거기서 발단을 얻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4번은요. 1, 2다. 이게 정답이네요. 어머, 4번만 정답이네요. 근데 그 뭐지? 휴식을 취하면서 어떠한 그걸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자기를 막 스스로 괴롭히면서 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원장님 위에 나왔잖아요. 쥐어짜내라고. 아니 근데 나오지가 않을 때는 예. 완전히 휴식이 필요하죠. 전혀 다른 일을 해본다든지 휴식을 취하면은 훨씬 더 이제 다시 저걸 에너지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죠. 이건 맞는다고 그래요. 아, 근데 심심하면 뭘 하고 싶잖아요. 예? 심심해지면 뭘 예. 하고 싶어져요. 예. 근데 하여튼 휴식을 좀 취하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때 더 이제 다른 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5번째. 요거는 장동선 박사 여기 저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5번째는 어떨까요? 자, 틀렸다. 이걸 같이 해야죠. 맞아요? 같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건 맞대요. 할 걸. 할 걸. 제가 만든 영상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의 한계라든지 뭐 이런 제약 조건 이런 거를 보시면 말이죠. 브레인스토밍 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한 20명이 이렇게 앉아서 브레인스토밍 했다. 아이디어를 막 낸다. 그럼 아이디어 생각이 잘 드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거 듣느라고 자기 생각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아요. 맞아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각각 가령 20명이 따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모여서 하는 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먼저 갖고 아이디어를 먼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이제 저거 하면은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또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또 더 발달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되는데 무조건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하면은 내가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느라고 그게 이제 방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내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이진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여간에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인데 그 관념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창의력 이제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골라보세요. 조심해야 되는 거 3가지요? 근데 이게 이제 요것은 창의력을 방해하는 그 항목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요 3가지는 좀 탈피를 해야 되겠다. 나는 아이디어는 실용적이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면은 실용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도 어떤 기폭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한 3가지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심해야 될 거. 삼 번. 저는 3번. 이건 뭐 개인별로 달라요. 개인별로 다른데 자, 이 중에서 꼭 한 가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 10번.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창의적인 저거 하면은 오히려 참여를 안 하려고 회피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항상 나는 그래도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는 활동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고요. 창의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은 그만큼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관점만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좀 보자는 거. 예,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놀이나 실험, 취미 활동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요. 또 다른 분야 전문가들하고 교류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관점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명상 훈련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챙김과 집중이 이제 명상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창의성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저 간단하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었다가 계속 하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비판적 사고력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판적 사고력 하면은 이 용어 때문에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근데 영어로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그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걸 그대로 번역을 했으니까 비판적 사고력 하면은 이거 꼭 뭐 난 비판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접하는 문제예요.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과연 이게 진짜일까? 광고를 이렇게 하다 보면 받다 보면은 저게 정말 저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게 있죠. 특히 이 건강 관련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든지 또 선거를 하게 되면은 누구를 찍어야 할까. 특히 정치가 요새 너무 그냥 좌우로 대립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새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사실은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고 능력, 이것이 비판적 사고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받는 정보를 분석하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보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최선의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량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존의 기술이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의력은 우리가 부유해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부유해지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가장 생존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볼까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 개발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하는 방식도 학자들이나 뭐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저는 이제 그것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인데 그러기 위해서 6가지를 합니다. 이슈가 뭐고 그 이슈에 대한 결론이 뭐고 그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어떤 주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가 과연 정확하게 쓰였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속에 어떤 가정을 깔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깔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 내재되어 있는 가정이나 가치관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지 다른 의견을 내기가 좀 쉬워요. 네. 이 부분을 어떤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는 요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가정을 알아내는 거, 이런 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판적 사고의 오류를 생각을 자꾸 잘못하게 만드는 추론의 오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론의 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한 20가지 가까이도 되는데 저희는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해서 이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추론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과연 정확하냐? 제시되는 증거가 과연 정확하냐?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주장을 해서. 그런데 그게 꼭 그쪽에서 생각하는 원인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느냐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냐. 그래서 다른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경쟁적 원인이라고 그래요. 경쟁적인 원인. 네, 그래서 실제로는 한 가지만이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론이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고요. 한번 이제 이거는 거의 다 실습을 해서 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이진숙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금 음소거 돼 있어요. 피부를 태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피부를 태우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상 위험하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피부를 태우는 사람들의 경우 피부 질환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누가 했다고 그러면은 보기에 그럴듯하죠. 그죠? 보기에 그럴듯한데 잘 뜯어보면은 말이 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 단어가 어떻게 정의됐느냐는 건데 피부를 태우는 게 뭐냐? 일단 피부를 태운다는 게 어느 정도 태우는 게 뭐냐 이거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질문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제한하는 게 엄격히 제한하는 거냐 이거죠. 무조건 다 못하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나가서 피부를 태우죠. 그다음에 피부를 태우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심각한 결과가 도대체 뭐냐? 정확하지가 않죠. 심각한 결과라는 게. 그리고 태우는 것이 어느 정도 태울 때 심각한 결과가 나오냐? 그다음에 실제로 건강상 위험하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것도 애매한 얘기죠. 여러 연구라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그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의견에 의하면 뭐 이러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 의견이냐? 기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잘 보시면은 여러 연구가 어떤 연구냐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피부를 태우는 사람들의 경우 피부 질환의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피부 질환이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온 얘기가 다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요거는 한번 같이 실습을 해 보실까요? 자, 이제 어떤 세일즈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동차는 고장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여러 번 운전해 보았습니다. 이거 같이 해보실까요, 그냥? 자, 이 속에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나요? 이게 이제 그 가정과
가치, 내재된 가정과 가치를 찾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왠지 고장이 많이. 네. 자, 한번 제 말씀을 해보시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지금 전제가 중고차인가요? 네? 전제가 중고차. 아, 중고차죠. 네. 아니, 새 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장 고장이 자- 없을 것입니다라는 걸 놨을 때는 왠지 차 자신의 경험 몇 번으로 인해서 일반화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걸 일반화시켰죠? 자신이 그러니까 몰아본 자기 자기의 그 몇 년인지도 모르겠고 운전 경험이 그리고 자기가 몰아본 차인 거죠. 이거는 어떤 종류의 차인지 모델이 자신이 몰아본 자기 경험에 의한 자기의 운전 경력에 의한 자기가 몰아본 차 여러 가지가 다 어울리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죠? 네.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걸 일반화시키려고 그런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동차에 대한 일반화. 네? 이 모델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화. 아,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너무 잘하신다. 요 모델은 품질이 똑같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차 모델을 여러 번 운전해 봤을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 차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는 같은 차 모델은 품질이 똑같을 거다라고 그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네. 또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나요? 운전을 여러 번 한 사람들에 대한 운전 경력에 대한 합리화, 그러니까 그 보편화. 네, 이제 그쵸. 그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이 모델을 여러 번 운전해 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당신이 운전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 얘기는 내가 운전하는 스타일이나 당신이 운전하는 스타일이나 같을 거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운전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당신이 운전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근데 운전 숙련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또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이 주장인데 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가정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자동차는 이 모델은 품질이 다 똑같다. 똑같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해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 차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운전해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당신이 운전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운전하는 스타일이나 당신이 운전하는 스타일이나 내가 운전하는 경험이나 당신이 운전하는 경험이나 비슷할 거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2차 모델이 이 차도 다른 차와 똑같이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운전 스타일이 난 지금 초보인데 나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장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동처럼 더운 나라나 뭐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자동차 운전이. 네. 근데 내가 운전하는 어떤 그런 자동차 운전의 환경과 당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의 환경이 동일할 거라는 전제도 깔린 거. 그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자동차 테스트를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른데 일반적인 상황이고 아주 극한 지역에서 운전할 때 상황하고 아주 더운 지역에서 이제 운전할 때 이런 것까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네, 근데 그 말씀도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그 환경 조건이 그것도 똑같다고 지금 저걸 한 거죠. 이쪽에. 네, 고맙습니다. 네. 첫 줄부터 근데 이게 첫 줄부터 느낌이 딱 반발이 오는 게 차가 고장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차가 그렇죠. 차가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이제 세일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요거는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 내재되어 있는 가정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콜게이트라는 치약회사에서 이런 선전을 했었다고 그래요. 80% 이상의 치과 의사들이 콜게이트를 추천했습니다. 자, 이 광고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예. 야, 믿음직해요. 대부분 치과 의사들이 다 추천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과장 광고라고 금지를 명령을 받았대요. 이 그래서 회사가 신제품을 만들고 치과 의사들한테 섭외를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뿌렸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설문조사를 한 표본 집단의 숫자? 그렇죠. 예, 네, 표본 집단의 숫자고 그 결과가 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5명한테 물어봤대요. 5명한테 이 제품을 몇 가지를 줘가지고 물어봤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콜게이트는 4명이 추천을 했고요. 크레스트는 5명이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은 크레스트는 100%라고 듣지만 우리는 80%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선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8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콜게이트는 80%가 리코멘드 했고 크레스트는 100%고 오랄비는 80% 했다. 이거 하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오히려 크레스트보다도 못한 건데 요 광고만 딱 보면은 이게 제일 잘 추천된 것처럼 이렇게 오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영국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광고를 못하게 이렇게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할 때 그 과연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비판적 사고에서 특히 요새 언론에 이제 하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되죠. 그죠? 팩트 체크를. 근데 여기 나오신 김에 이 얘기 나온 김에 팩트 체크를 계속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팩트 체크를 해주는 그거를 나중에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하는 팩트 체크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주요한 이슈들마다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직접? 금방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팩트 체크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팩트만 해주는지 거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저희가 언론 쪽에서도 참여해서 해요. 그래서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이트입니다. SNU 팩트 체크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약간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SNU 팩트 체크가 어딨냐? 네, 요거네요. SNU는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의 언론정보연구소에서 팩트체크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가령 정상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한 전례가 없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사실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거짓이에요. 그래서 학폭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은 부모가 고소 못한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요새 이렇게 요새 시사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팩트 체크를 이렇게 쭉 해주고 있는데 어떤 거는 보면 중간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은 중간에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있어요.
요게 현재로서는 꽤 우리가 신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팩트 체크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언론과 관련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연습하는 그런 것을 하나 준비를 할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라서.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아까 안 읽어보신 게 누구셨나? 윤소진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난 20년 동안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을 점점 더 많이 시청해왔다. 같은 기간에 대학 입학 자격고사 응시생들의 점수는 계속 떨어졌다. 텔레비전 시청이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 같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주장이 너무 오래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능가하는 아니 핸드폰이 아니라 TV를 능가하는 매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TV를 본 애들이 응시 점수가 낮다라고 이 연관성을 어떻게 딱 이거를 연관 지었는지 그것부터 오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의견은? 자격고사 응시생들의 점수와 정신 파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네. 네, 또. 이게 만약에 그 설득력을 가지려면 네. 그 점수와의 변동성하고 이제 그 동일 집단인지 그 집단의 동일성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자체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른 요인, 텔레비전 시청 말고도 다른 요인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게 시점상으로 오래된 얘기라 할지라도 그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죠, 사실은. 그죠? 텔레비전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운동을 더 많이 한다든지, 뭐 다른 재밌는 놀이들이 더 많아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쟁적 원인이 다른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텔레비전만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비약이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도 게임들을 많이 해서 또 공부할 시간이 좀 집중이 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가지 원인이냐 아니면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판단의 오류가 있고요. 그 오류하고 또 연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이 있어요. 생각의 함정이. 자, 이것을 한번 9가지를 읽어보시고요. 이 중에서 내가 빠지기 쉬운 함정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골라서 채팅방에다 올려줘 보세요. 어떤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맞나 한번 같이 보게요.
네. 자, 여기 지금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만 설명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 것 같네요. 이 항목에 대해서. 에, 첫 번째, 성급한 생각의 함정은 뭐 다들 아시겠죠, 이거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꽤 많아요. 내가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있는 것이 집단 사고의 함정도 꽤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따라가는 거죠, 그냥 집단 사고에. 그리고 뭐 감정에 따른 생각의 함정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내가 싫어하는 거죠, 말하는 것 자체를. 그다음에 이제 희망적 사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적 사고의 함정.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무조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긍정적 사고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하고 나는 뭐 대학 입시 시험 무조건 잘 볼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노력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희망적 사고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현상 유지의 함정이라는 거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공의 함정은 이제 이게 이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성공의 함정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이걸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지금 그만두고 받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 기업에서도.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벌써 몇 억을 갖다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걸 그만두고 저거 하냐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매몰 비용의 함정인데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편견과 고정관념의 함정은 어떤 편견 때문에 계속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고정관념이나 이런 데 매달려 가지고 이제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성급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실은 제대로 좀 더 시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외국에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 페이스북 하던 저커버그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주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너무 성급하게 그쪽으로 나가려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엔 잘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함정이 9가지가 있다는 거를 알고서는 그런 함정에 대비를 하는 게 이제 한 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연관된 게 추론의 오류가 있습니다. 추론의 오류가. 추론의 오류라는 거는 이제 함정은 우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수로 빠질 수 있는 게 사고의 함정이고
추론의 오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오류를 내도록 유도를 하는 게 추론의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그래서 이슈 제시자가 자신의 결론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속임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거하고 좀 다르죠. 비슷한 것도 있는데 좀 달라요. 하나는 우리가 실수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일부러 속임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많이 쓰이는 것이 인신공격의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대중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라고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과연 그 국민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짚어가야 되겠죠. 그 대중에 호소하는 거, 그다음에 권위에 호소하는 거. 이제 권위에 호소하는 거는 건강식품 같은 데 많습니다. 그 보면은 뭐 어떤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름도 잘 모르는 무슨 협회에서 이걸 강력히 추천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걸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감정에 호소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나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를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양자택일의 오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양자택일의 오류는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해봤지만은 왜 두 가지밖에 없냐 이거죠.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가끔 이제 예전에는 써먹었는데 우리 연극 보러 갈래? 영화관 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네? 뭐가 잘못됐어요? 네, 우리는 어두운 데 가려고 저는 이제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거 말고도 갈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양자택일의 함정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거 한번 연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오류인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동아리에 가입하는 건 시간 낭비야. 그렇겠지? 너는 동아리 가입이 모두 거절되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인신공격. 그죠? 인신공격이죠? 네? 신기하. 실제로는 동아리 가입하는 것이 시간 낭비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인신을 공격한 거죠. 네가 안 됐으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마초 허용 의견이 73%가 되었으니까 대마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이건 뭔가요? 이미 집단의 잘못 활용. 이거 대중에 다행 일반화. 대중에 호소하는 거죠. 대중에.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어요. 허용 의견 누구를 계산? 13%를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네, 여기 누구를 안 나와 대상으로 있어요. 했는지. 네. 네. 모집단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쪽에 가령 뭐 이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73%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반대하는 사람들 쪽으로 하면은 거의 0%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면 훨씬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랬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호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기구협의회는 이 제품이 안전하다고 인정을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 협의회의 신뢰도의 문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권위에 더 호소하는 거죠. 권위. 근데 실제로는 건강기구협의회라는 게 뭔지, 누가 참여하는 건지, 어떤 기구인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건지, 이거는 뭐 한 사람이 운영하는 협의회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TV 광고에서 이런 거 많이 봐요. 의외로.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너는 남자친구 어디 갔는지 왜 거짓말을 하니?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야단만 쳐? 이건 뭐예요? 감정의 우선. 네? 감정의 감정의 호소. 감정의 우선. 생각의 오류. 딸을 거짓말자로 몰아가네요. 이건
주의를 갖다가 돌리는 거죠. 네? 네, 주의를 돌리는 거죠. 물어본 거는 남자와 어디 갔느냐고 물어봤으니까 남자와 어디 갔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엄마 맨날 야단만 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의를 돌리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연극 보러 갈까? 선택을 양자 딱 두 가지만 해놓으니까 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없네요. 그죠? 의도를 의심. 이게 이제 양자택일의 함정이죠. 그죠? 왜 이 두 가지밖에 없느냐? 네, 그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딱 해놔야 사람들은 선택을 하려고 하죠. 다른 그쪽으로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론의 오류라는 거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속임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추론의 오류라는 거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추론의 오류고, 아까 이제 생각의 함정이 있었죠. 생각의 함정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생각의 함정,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자,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김혜영 선생님. 대학에서 증가하는 세균이 대학생들의 질병률을 높인다. 대학생들은 학교 생활 공간을 청소하지도 않고 깨끗이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학 시설과 공기에 세균이 번식하고 학생들을 더 자주 병들게 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대학 웃으시는 때 거죠? 고덕희 선생님? 네? 대학 때 별로 아파본 적이 없어가지고 건강한데. 대학교가 해야 될 일을 네, 대학생들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면에서요? 청소를 대학생이 해야 된다.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주의를 돌리는 거죠. 네, 이거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 네, 또 대학생이 질병률이 높은가요? 그죠? 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한 대학에서 근데 대학생들의 질병 대학에서 무슨 세균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질병이 뭔지 다 모호하게 적어놨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질병률을 높이는 것이 과연 대학에서 있는 세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바깥에서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있죠. 그죠? 그다음에 학교를 생활 공간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거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네. 그걸 맡은 사람이 있죠. 물론 깨끗하게 사용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대학 시설과 공기에 세균이 번식하고 학생들을 더 자주 병들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런 세균에 접촉이 되는 것이 꼭 학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바깥에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꼭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이거는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동원해 가지고 과연 그 주장이 올바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근거가 정확하냐 그리고 그런 결론이 내렸다 그러면은 또 다른 원인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접하는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생존의 기술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의력하고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간략하게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 있으신가요? 재미있네요. 재밌으세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는 배운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네? 다 새로워요. 네. 저녁 들어가세요. 문제만 기억이 나고 답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제 복습하시면은 쉬워져요, 나중에. 체험이 없어서 그래, 근데 체험이. 원장님, 근데 보통 체험. 네? 사람들이 그 선택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선택 장애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네. 선택 장애라고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고를 수가 없다고 막 그래서 범위를 좁혀주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게 상상력은 이게 그런 범위가 없이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마냥 열려 있는 상상이 과연 사람들한테 좋기만 한 건가요? 어떤 아니요. 제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아이디어를 무조건 내보라고 한 그룹이 있고요. 아주 제약을 줘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 제약 없이 한 데서는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는데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엄격한 제약을 둬가지고 뭐 꼭 요걸 쓰고 요걸 써서 요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약을 둬서 한 그룹은 아이디어 수는 적었는데 오히려 훨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관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확하게 뭘 관찰하라고 해줘야지 학생들이든 어른이든 이 관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관찰 잘해라 그러면은 뭘 하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상상도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주제를 줬잖아요. 그죠? 귀 속에 심는 휴대폰 이렇게 제약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기준이라든지 제약을 주고서는 해보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배우신 거에서 한 3가지 정도 이거는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채팅방에다 한번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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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감사합니다. 멸치 대가리 안 하시나요? 역시 벌써 나가셨어요? 제가 맨날 잊어버려요, 그걸. 네.